서울 한복판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작은 분식집이 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이 가게는 아침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점심때가 되면 매운 떡볶이 냄새와 튀김 기름 향이 골목을 가득 채우죠. 낡은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그 순간 분식집 주인 만식은 오늘도 변함없이 국자를 휘두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요. 튀김도 모듬으로 주세요. 김밥 한 줄 싸주세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가운데 만식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음식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손은 40년 동안 이 일만 해온 장인의 손이었죠. 비록 요즘엔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는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자, 떡볶이 나갑니다. 만식이 빨간 떡볶이가 담긴 접시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백구 한 마리가 거침없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그 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동작으로 카운터 위 접시를 향해 달려들었죠. 만식이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개는 접시 위에 놓인 만두 하나를 낚아채고는 순식간에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저게 뭐야? 완전 빠르네.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만식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접시를 떨어뜨릴 뻔한 손을 부여잡으며 그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죠. 야, 이놈 거기서. 하지만 백구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만식은 헐떡이며 골목을 내려다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가게로 돌아왔죠.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게 자주 와요? 에이,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만식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죠. 그 개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친 게 아니라 뭔가 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내 영희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란스럽던데. 개 한 마리가 만두를 물고 달아났어. 완전히 도둑놈이야.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가 그냥 배가 고팠나 보죠. 요즘 떠돌이 개들 많잖아요. 그래도 가게까지 들어와서 훔쳐가는 건 처음이야. 만식은 투덜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는 가게 문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죠. 혹시 그 개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묘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 하얀 개였죠. 백구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다가가자 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빈 플라스틱 그릇이었습니다. 개는 앞발로 그릇을 살짝 밀어 만식 쪽으로 다가오게 한 뒤 만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만 더요. 제발요. 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쫓아낼 수도 없었죠. 그저 그 눈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저게 좀 봐요. 영희가 가게 밖으로 나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연민이 어렸죠.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만식은 주방으로 들어가 만두 서너 개를 접시에 담아 나왔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죠.
만식이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자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만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만식을 올려다본 뒤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개네요. 그냥 여기서 먹지. 왜 물고 가는 거죠? 영희의 말에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도 같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죠. 저 개는 대체 누구한테 가져다 주는 걸까? 그날 밤 만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죠. 과연 그 개가 다시 나타날까? 만식은 알 수 없는 초조함에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조금 넘었을 때 백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대담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만식 앞에 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또 왔구나. 만식은 한숨을 쉬며 만두를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구를 그냥 보내지 않기로 했죠. 오늘은 내가 따라갈 거야.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하러요? 저 개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겠어. 뭔가 이상해. 만식은 백구가 골목으로 사라지자마자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개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갔죠. 만식은 숨을 죽이며 뒤를 밟았습니다. 백구는 낡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어가더니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죠.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백구야, 왔어? 만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식은 창고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고 어딘가 지쳐 있는 것처럼 들렸죠. 그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만이 내부를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빛 아래 작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아이 옆에 바짝 붙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식은 급히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죠. 괜찮아. 나는 분식집 아저씨야. 저 개가 우리 가게에서 만두를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따라왔어. 아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만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엄마가 병원에 가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식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낡은 담요 하나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비닐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안에는 백구가 물어다 준 것으로 보이는 음식 포장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빵 봉지, 과자 껍질, 그리고 만식의 가게에서 나온 만두 포장지까지. 백구가 너한테 음식을 가져다 준 거구나. 만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가 병원 가신 다음부터 백구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아이의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만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가신 게 언제니? 일주일 전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줬어요. 근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어떤 아저씨?
옆 가게 하시는 복만 아저씨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만은 그의 옆 가게에서 국수집을 하는 오랜 친구였죠. 그런데 왜 복만은 이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만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는 여기서 계속 혼자 있었던 거야? 네. 엄마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시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식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배도 고프고 씻지도 못했을 텐데. 거기 가서 밥 먹고 엄마 소식도 알아보고 그러자.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만식 쪽으로 다가가자 아이도 천천히 일어났죠. 백구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백구도 데려가야지. 만식은 아이의 손을 잡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뒤를 따라오며 계속 꼬리를 흔들었죠. 분식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영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며 아이를 안으로 데려갔죠. 얼마나 힘들었니? 일단 씻고 밥부터 먹자. 영희는 아이를 욕실로 데려갔고 만식은 급히 복만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만이 국수를 삶고 있었죠. 복만 형,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일주일 전에 구급차 부른 적 있지? 여자분 쓰러져서. 복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국자를 내려놓고 만식을 바라보았죠.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분 아들, 지금 우리 가게에 있어. 창고에서 일주일째 혼자 지내고 있었어. 복만은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습니다. 뭐, 아이가 혼자? 왜 말 안 했어? 아이가 있는지 알았으면 진작 찾아갔을 거 아냐. 나도 몰랐어. 그날 구급차만 부르고 병원에는 못 갔거든. 그 여자분이 혼자 사는 줄 알았어. 아이가 있는 줄은. 복만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만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어쨌든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해 봐야겠어. 아이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지. 두 사람은 급히 근처 병원들의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죠. 결국 만식은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아니고요. 아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경찰은 상황을 듣고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만식은 초조하게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확인해 봤는데요. 해당 여성분은 일주일 전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경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만식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혈증이었다고 하네요. 만식은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경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 병원 측에서도 곤란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건 몰랐다고 하네요. 전화를 끄는 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만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죠. 어떻게 됐어? 돌아가셨어. 사흘 전에. 복만도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만식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복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해야지. 그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만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영희가 챙겨준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있었죠. 백구는 아이 옆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운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식은 아이의 이름을 들은 뒤부터 계속 그렇게 불렀죠. 엄마 소식 들었어. 다운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병원에 계셔? 만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운아. 영희가 다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죠.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 그래서 다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계속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곧 돌아온다고 했어요. 다운아. 아니에요. 엄마는 안 돌아가셨어요. 다운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밥그릇을 밀어내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백구가 재빨리 뒤를 따라갔습니다. 만식과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식은 창고 근처를 헤매다가 결국 다운을 찾아냈죠. 아이는 창고 뒤편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백구는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다운아. 만식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밖은 추워. 저는 여기 있을래요. 엄마가 여기로 올 수도 있잖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만식은 아이 옆에 앉았죠. 백구가 만식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다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운아, 아저씨도 어렸을 때 엄마랑 둘이 살았어.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도 안 나.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거든. 나는 혼자 집에서 기다리는 게 일이었어. 다운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만식은 계속 말을 이었죠. 그러다 엄마도 내가 20살 때 돌아가셨어.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냥 멍하니 있기만 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게 정말 많다는 걸. 뭘 남겨주셨는데요? 다운이 처음으로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살아가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런 것들. 다운이 엄마도 분명 너한테 많은 걸 남겨주셨을 거야. 다운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건 3달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대요. 근데 점점 더 아파지셨어요. 병원 가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했는데 엄마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만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소리 질러서 옆집 아저씨가 오셨고 구급차가 왔어요. 엄마는 가시면서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돌아온다고. 다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안 오셨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 다운아. 만식이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만 생각하셨을 거고. 다운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아이를 꼭 안았죠. 백구는 두 사람 주위를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다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구도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가 병원 가신 날부터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처음엔 빵이었고, 그 다음엔 과자였고, 그 다음엔 우리 가게 만두였구나. 만식이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걔는 만식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이 녀석이 너를 지켜준 거구나.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다운이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만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깊은 감정이 느껴졌죠.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운아, 우리 집으로 가자.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자야지. 다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식구는 천천히 분식집으로 걸어갔죠. 집에 도착하자 영희가 따뜻한 국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운은 백구와 함께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만식과 영희는 주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죠. 저 아이 어떻게 하지? 영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단 내일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친척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친척이 없으면? 그럼, 보호시설로 가야겠지.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가 시설에 가면, 백구는 어떻게 해요? 만식도 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개는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었죠. 일단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다들 너무 지쳤어. 그날 밤 다운은 영희가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백구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만식과 영희는 거실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당신, 우리가 저 아이를.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키울 수는 없을까요? 저 아이랑 백구. 만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 아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쉬운 일이 아니야. 입양 절차도 복잡하고 경제적으로도 가게가 있잖아요. 우리 둘이 일하면 아이 하나 키울 수는 있어요. 만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젊은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 아이가 없어서 겪었던 마음의 공허함, 그리고 오늘 본 다운의 눈빛. 생각해보자. 일단 내일 상황을 더 알아보고. 다음 날 아침 만식은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친인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임시보호를 거쳐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양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여러 절차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방문 상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끄는 만식은 영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다운아, 잠깐 이리 와봐. 식사를 마친 다운을 불러 앉힌 만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운아, 아저씨랑 아줌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다운은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시설로 가야 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만식은 영희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다운을 보았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래? 우리가 다운이 가족이 되는 거야. 백구도 물론 같이. 다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죠. 정말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우리도 다운이가 필요해. 영희가 다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운아, 우리 가족이 되자. 다운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구가 다운 옆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만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야, 백구.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만식과 영희는 며칠 동안 구청과 아동보호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죠. 다운의 친인척을 찾기 위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다운의 엄마는 천외고아였고 아버지는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였습니다. 법적으로 다운을 보호할 친인척은 없었죠.
절차가 좀 걸리겠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만식과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 사이 다운은 조금씩 분식집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구석에 앉아만 있던 아이가 점차 가게 일을 거들기 시작했죠. 물컵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백구에게 밥을 주는 일까지 작은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다운아, 너무 무리하지 마. 쉬어도 돼.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다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백구는 늘 다운의 곁을 지켰죠. 가게 한쪽에 마련된 백구의 자리에서 아이를 지켜보다가 손님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손님들도 백구를 귀여워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진짜 순하네요. 언제 키우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가족이 된 지. 만식은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걔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만식을 올려다보았죠. 어느 날 저녁 다운이 조심스럽게 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다운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죠. 표지에는 연필로 휘갈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다운이에게. 만식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다운아, 엄마가 이 글을 쓰는 건 너한테 미안해서야.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가지 못했어.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혼자서도 밥을 챙겨 먹고 학교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엄마가 힘들 때 등을 쓰다듬어 주던 내 작은 손을 잊을 수가 없구나.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묻어났죠.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영희 언니한테 연락해줘. 전화번호는 뒤에 적어뒀어. 언니는 좋은 분이야. 예전에 엄마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 만식은 깜짝 놀라 영희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영희가 다가와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쪽 페이지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내 번호잖아. 당신이 다운이 엄마를 알고 있었어? 만식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멍하니 수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몇 년 전에 봉사활동할 때 만났던 분이에요. 영희는 의자에 앉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한부모 가정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했었잖아요. 그분도 그중 한 분이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가끔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언제부터? 한 2년쯤 됐나. 마지막으로 문자를 받았을 때 언니, 나중에 제가 도움 필요하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죠. 근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만식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도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못했던 거고. 다운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주 아줌마 얘기하셨어요. 좋은 분이라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영희는 다운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다운아. 진작 알았더라면. 괜찮아요. 아줌마가 저를 여기 있게 해주셨잖아요. 다운도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만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백구는 세 사람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그날 밤 만식과 영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다 운명인가 봐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백구가 우리 가게로 온 것도, 다운이를 만난 것도, 그리고 다운이 엄마가 나를 알고 있었던 것도. 그러게. 신기한 일이야.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다운의 방 앞에 누워서 자고 있었죠. 저게가 없었으면 다운이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백구가 진짜 천사 같아요. 우리한테도 천사지. 백구 덕분에 우리가 다운이를 만났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죠. 며칠 뒤 입양 허가가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다운은 이제 법적으로도 만식과 영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돌아오는 길, 세 식구는 백구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죠. 다운아, 이제 진짜 가족이야. 만식이 말했습니다. 다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아빠. 만식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듣지 못할 줄 알았던 말이었죠. 영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있잖아. 네, 엄마. 다운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구는 세 사람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백구가 갑자기 어딘가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다운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걔는 계속 같은 방향을 보며 짖었습니다. 만식이 일어나 그쪽을 바라보았죠. 저기 뭐가 있나? 저 멀리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반쯤 무너진 폐가 같았죠. 백구는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다운이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식구는 급히 백구를 따라갔죠.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이미 건물 뒤편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뭐 하는 거야? 만식이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계속 앞발로 땅을 팠죠. 흙이 파이면서 뭔가 딱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지? 만식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금속 상자였죠. 잠금 장치는 이미 녹슬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만식과 한 소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만식의 손이 떨렸죠.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지? 영희가 물었습니다.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만식은 사진을 꼭 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당신 괜찮아요? 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이 아이, 내 조카였어. 조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식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한테 있던 아들이야. 이름이 준호였어. 내가 25살 때, 그러니까 30년도 더 전 일이지. 만식은 상자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래된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있었죠. 그때 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형수님은 그 스트레스로 돌아가셨고, 형은 준호를 나한테 맡겼어. 잠깐만 맡아달라고. 다운이 만식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백구는 만식의 발치에 앉아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근데 내가 정신이 없었어. 가게 일도 배워야 했고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거든.
준호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 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나타났어. 준호를 데려가겠다고 했지. 나는 반대했어. 형은 아직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고 준호를 제대로 돌볼 상황이 아니었거든. 영희는 숨을 죽이고 만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앞에서 크게 다퉜어. 준호가 보는 앞에서. 그러다가 형이 준호 손을 잡고 나가버렸어. 나는 쫓아가지 않았어. 화가 나 있었거든.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준호를 본 마지막이었어. 그날 밤 형이 준호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 나는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형도 준호도. 그래서 형님과 연락이 끊긴 거였군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형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 나는 형을 용서할 수 없었고 형도 나를 원망했을 거야. 내가 준호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만식은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만식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만식아, 내가 이 편지를 보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내가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편지는 형의 글씨였습니다. 그날 너와 다퉜던 건 내 잘못이었어. 너는 준호를 최선을 다해 돌봐줬어. 근데 나는 내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동생한테 아들을 맡겨야 하는 내 처지가. 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와 함께 새 출발을 하려고 이 동네로 왔어. 여기 이 집에서 우리 둘이 살았지. 준호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었어. 그런데 편지의 다음 줄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같았죠. 준호가 아팠어.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돈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어. 만식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이 집에서 조용히 떠났어. 마지막 순간까지 삼촌 얘기를 했어. 삼촌이 해주던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만식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도 준호한테도 못난 형이었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만식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영희가 그를 끌어안았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형을 잡았어야 했어. 같이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 당신도 몰랐잖아요. 준호가 아프다는 것도, 형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것도. 다운이 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준호 형도 아빠를 사랑했을 거예요. 만식은 다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았죠. 고마워, 다운아. 백구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곳을 팠죠. 잠시 후 낡은 천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만식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을 펼치자 안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토지 문서였죠. 이게 뭐지? 영희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토지 소유권 문서예요. 근데 이 주소. 영희는 깜짝 놀라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게 주소잖아요. 만식도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분식집이 있는 땅의 소유권 문서였죠. 소유자 이름란에는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중요한 서류를 여기 묻어둔 거죠? 만식은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추가로 쓰인 문장이 있었죠. 만식아, 내가 가진 건 이 땅밖에 없었어. 너한테 주고 싶었지만 직접 만날 용기가 없었어.
준호가 이곳을 좋아했거든. 부디 이 땅을 잘 써주길 바란다. 만식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이 나한테 이걸 남겨둔 거였어. 영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무슨 의미인데? 재개발 보상 문제요. 우리가 계속 세입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땅의 상속인이 당신이라는 거잖아요. 만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네, 철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만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죠. 마지막까지 동생을 생각했던 형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구가 만식에게 다가와 머리를 부비적거렸습니다. 만식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너는 어떻게 이걸 알았던 거니? 너는 대체... 영희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당신 백구 목에 있던 인식표 기억나요? 인식표? 처음 백구가 왔을 때 목에 낡은 인식표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영희는 백구의 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가죽 목걸이에 금속 인식표가 달려 있었죠. 영희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호의 백구라고 적혀 있어요. 만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키우던 개였다고? 그런 것 같아요. 만식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개는 만식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곳을 알고 있었구나. 준호가 너한테 보여줬던 곳이었구나. 백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형도 준호도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만식은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준호가 남긴 선물이구나. 우리한테. 그날 밤 만식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죠. 형과 준호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토지 문서를 들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재개발 담당 부서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 문서 진짜네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시면 정식으로 토지 소유자가 되실 겁니다.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토지 소유자시니까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꽤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직원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지역이 최근에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보존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죠. 40년 된 분식집이라면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습니다. 만식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철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네, 오히려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게 수리비나 운영비 지원 같은 것들이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여보, 큰일 났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만식이 소리쳤습니다. 영희가 놀라서 주방에서 뛰어나왔죠. 무슨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 좋은 일이야. 가게 안 철거돼. 만식은 영희에게 구청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듣다가 눈물을 흘렸죠. 정말요? 가게를 계속할 수 있다고요? 그래. 오히려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다운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들떠 있었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다운아, 우리 가게 계속할 수 있어. 영희가 다운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운도 환하게 웃었죠. 진짜요? 다행이다. 백구도 세 사람 주위를 뛰어다니며 짖었습니다. 마치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죠. 며칠 뒤 만식은 형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구청 직원이 알려준 공동묘지에 형과 준호가 함께 묻혀 있었죠. 만식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형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용기가 없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만식은 눈을 감았죠. 형이 남겨준 거 잘 받았어. 땅 문서 말이야. 덕분에 가게 지킬 수 있게 됐어. 고마워, 형. 만식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형과 준호,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었죠. 준호도 편히 쉬고 있지? 준호가 키우던 백구는 이제 우리가 돌보고 있어. 다운이라고 우리 아들도 생겼어. 준호 또래야. 착한 아이지.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나 이제 괜찮아. 형도 날 용서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살게. 형이 바라는 것도 그거잖아. 만식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죠. 가게로 돌아온 만식은 영희와 함께 가게 리모델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낡은 부분을 고치고 주방 기구도 새로 들이기로 했죠. 간판도 새로 만들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간판은 그대로 두자. 외삼촌이 만든 거잖아. 그냥 페인트만 새로 칠하고. 그래요. 그게 더 좋겠네요. 가게 리모델링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오랜 단골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죠. 사장님, 가게 계속한다면서요? 잘 됐네요. 40년 된 집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계속해야죠. 복만도 국수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야, 만식아. 축하한다. 고마워, 형.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복만은 백구를 보며 말했죠. 이게 덕분인가 보네. 행운을 가져다 줬어. 그러게. 백구가 우리한테 온 뒤로 좋은 일만 생기네. 백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바꿨죠. 주방에는 새 냉장고와 조리기구가 들어왔습니다. 다운은 공사 아저씨들에게 물을 날라주며 열심히 도왔습니다. 다운아, 너무 무리하지 마. 만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다운은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도 일하는 게 좋아요. 공사가 끝나고 가게를 다시 열었을 때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깨끗해진 가게를 보고 모두들 감탄했죠. 완전 새 가게 같아요. 근데 맛은 그대로겠죠? 당연하지. 만식은 자신있게 대답하며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만두를 빚고 다운은 손님들에게 물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백구는 가게 한쪽에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저게 진짜 귀엽네요. 마스코트예요?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다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에요. 백구라고 해요. 이름도 귀엽다. 백구야, 잘 있어. 손님이 백구를 쓰다듬자 개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40년 된 노포 분식집이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기사를 쓰겠다는 거였죠. 사장님, 4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신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이곳이 제 삶 전부였으니까요. 외삼촌한테 물려받았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생기고 이제 손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식은 다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운도 수줍게 웃었죠. 강아지도 있네요. 네, 백구예요. 얘도 우리 가족입니다. 기자는 백구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백구는 카메라를 보며 얌전히 앉아 있었죠. 기사가 나간 뒤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SNS에도 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40년 된 분식집이에요? 네, 맞아요. 대박. 인증샷 찍어야지. 손님들은 가게 안팎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백구와 함께 찍는 손님들도 많았죠. 이 강아지 완전 스타네요. 다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어느새 동네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식은 가게 문을 닫고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백구도 옆에서 자기 밥을 먹고 있었죠. 다운아,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영희가 다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생각 많이 나지? 다운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생각나요. 근데 이제는 울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여기 있게 해줬으니까. 아빠랑 엄마를 만나게 해줬으니까. 만식과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내 엄마한테 감사해. 우리한테 너를 보내줘서. 영희가 말했습니다. 다운은 환하게 웃었죠. 백구한테도 감사해야죠. 백구가 없었으면 우리 못 만났을 거잖아요. 그러게. 백구가 우리 집 천사야. 만식이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만식을 바라보았죠. 백구야, 고맙다. 너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됐어. 백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마치 자신의 임무를 모두 마쳤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죠. 분식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국자를 휘두르며 떡볶이를 만들었고 영희는 손맛 좋은 만두와 김말이를 끊임없이 튀겨냈습니다. 다운은 이제 가게 일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능숙하게 해냈죠. 백구는 가게 입구에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손님 많이 왔네. 복만이 국수집 일을 마치고 들러서 백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죠. 형, 오늘 장사 어땠어요? 덕분에 나도 좀 나아졌어. 너희 가게 유명해지니까 우리 가게도 손님이 느는 거 있지? 그래요? 다행이네요. 만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만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진짜 40년을 한자리에서 버틴 거야. 쉬운 일이 아니. 제가 버틴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저를 버텨준 거죠. 만식의 말에 복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다운이는 학교 잘 다니고, 네, 요즘 축구부에도 들었대요.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네. 처음엔 걱정했는데. 두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운이 백구와 함께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죠. 학교 운동복을 입은 다운의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왔어? 축구 연습 어땠어? 재밌었어요. 코치님이 제가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다운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다운 옆에 착 붙어서 걸었죠. 백구도 같이 운동장 갔었어? 응, 친구들이 백구 보고 다들 귀엽대요. 다운이 백구를 쓰다듬자 걔는 기분 좋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가게가 40년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만식 씨세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저는 형님 친구였어요. 오래전에. 형님이요? 제 형 말씀이세요? 네. 준호 아버지. 만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준호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동생분 얘기도. 제 얘기를요? 네. 형님은 끝까지 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안해 하셨죠. 동생한테 집만 지웠다고. 만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착한 분이셨어요. 준호를 정말 사랑하셨고요. 제가 오늘 온 건 이걸 전해드리려고요. 여성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죠. 준호가 형님한테 만들어드린 거예요. 학교에서 만들기 수업 시간에.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어린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죠. 삼촌에게. 삼촌이 해주는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중에 커서 나도 삼촌처럼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삼촌. 마이너스 준호 올림. 만식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액자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죠. 영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식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성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형님도 행복하게 잘 계실 거예요. 사장님도 행복하세요. 여성이 떠난 뒤 만식은 한참 동안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운이 옆으로 다가왔죠. 아빠, 준호 형 편지예요? 응. 준호가 나한테 쓴 편지야. 준호 형도 아빠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만식은 다운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준호는 착한 아이였어. 너처럼. 백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만식은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백구야, 넌 준호가 보낸 천사구나. 우리한테. 며칠 뒤 만식은 준호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물었죠. 사장님, 이게 뭐예요? 조카가 쓴 편지예요. 오래전에 조카분이 사장님을 존경했나 봐요. 그랬을 거예요. 만식은 편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형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분식집 앞 은행나무도 노랗게 변했죠. 어느 주말 오후 만식은 가게 일을 잠시 쉬고 새 식구와 백구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단풍 예뻐요. 다운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백구도 다운을 따라 뛰었죠. 만식과 영희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다운이.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행복하고.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다운이를 받아들이자고 했잖아. 당신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운이 백구와 함께 달려왔죠. 아빠, 엄마,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네 식구는 단풍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식은 셔터를 누르기 전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죠. 형, 보고 있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고마워. 사진 속 네 식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높이 들고 카메라를 보며 앉아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백구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더니 천천히 만식에게 돌아왔죠. 백구야, 왜 그래? 만식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만식의 손을 핫고는 다운에게 갔습니다. 다운의 손도 핫고 영희에게도 갔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죠. 백구가 이상해요. 다운이 말했습니다. 백구는 세 사람을 한 번씩 바라본 뒤 자기 자리로 가서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운이 백구를 깨우려고 했지만 백구는 일어나지 않았죠. 아빠, 백구가 안 일어나요. 다운의 외침에 만식과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만식은 백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걔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병원에 가야겠어. 급히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의사가 백구를 진찰했죠. 심장이 멈췄네요. 아마 노안인 것 같습니다. 노안이요? 백구가 그렇게 늙었나요? 최소 15년은 넘었을 겁니다. 강아지로서는 상당히 오래 산 거예요. 수의사의 말에 만식은 멍해졌습니다. 준호가 키우던 개였으니 30년 전이면. 아니,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백구는 분명 젊은 개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요. 만식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마치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무를 마쳤어.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백구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를 잃은 슬픔은 깊었습니다. 특히 다운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죠. 백구는 엄마를 잃은 뒤 다운의 유일한 친구였고 가족이 된 뒤에도 늘 곁을 지켜주던 존재였으니까요. 만식은 집 뒤편 작은 정원에 백구를 묻었습니다. 준호의 사진과 함께 작은 비석도 세웠죠.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백구 마이너스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해준 천사. 장례를 치르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복만도 왔고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모두들 백구를 기억하며 애도했죠. 백구가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마치 사람 같았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백구 보러 가게 온 적도 많았는데. 다운은 백구의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식과 영희는 아이를 달래주었죠. 다운아, 백구는 행복했을 거야. 우리랑 함께 있어서. 백구는 제가 혼자일 때도 지켜줬어요. 엄마가 안 계실 때도. 다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백구는 내 친구였어. 가장 좋은 친구였지. 만식이 다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분명 좋은 곳에 있을 거야. 준호랑도 만났을 거고. 준호 형이랑요? 응. 백구는 준호가 키우던 개였으니까. 이제 다시 만났을 거야. 다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백구가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으니까요. 손님들도 백구를 찾았습니다. 백구는 어디 갔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만식이 조용히 대답하면 손님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아쉽네요. 백구 정말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저녁 만식은 백구의 목걸이를 보관함에서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목걸이와 금속 인식표. 준호의 백구라고 새겨진 그 인식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죠. 여보, 뭐해요?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백구 생각하고 있어. 정말 신기한 개였어. 그러게요. 마치 준호가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아. 백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운이를 못 만났을 거야. 형이 남긴 것도 못 찾았을 거고. 만식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건 평생 간직할 거야.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운이 학교에서 그림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것이었죠. 아빠, 이거 봐요. 그림 속에는 네 식구가 있었습니다. 만식, 영희, 다운, 그리고 백구.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잘 그렸네. 백구도 그렸구나. 응. 백구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 맞아. 백구는 영원히 우리 가족이야. 만식은 그림을 액자에 넣어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준호의 편지 옆에 두 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며 만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형, 준호, 그리고 백구. 모두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는 행복해. 계절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습니다. 분식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고 다운은 건강하게 자라났죠. 이제 중학생이 된 다운은 키도 훌쩍 자라서 만식과 비슷해졌습니다. 아빠,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다운이 말했습니다. 요리? 네. 나중에 저도 이 가게 이어받고 싶어요. 만식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았죠. 정말이니? 네. 아빠가 만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만식은 준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커서 나도 삼촌처럼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준호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운이 이루려 하고 있었죠. 좋아. 그럼 오늘부터 가르쳐 줄게. 진짜요? 응. 먼저 떡볶이 양념 만드는 법부터 배워야지. 다운은 신이 나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식은 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고춧가루는 이만큼, 설탕은 이만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야. 정성이요? 응.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 그래야 맛있어져. 다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우리 다운이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는데요? 그러게. 벌써 제법인데.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세 식구는 백구의 무덤 앞에 갔죠. 만식은 백구가 좋아하던 만두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백구야, 잘 지내고 있지? 다운이가 요리 배우기 시작했어. 준호처럼 요리사가 되고 싶대.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됐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서로를 못 만났을 거야. 다운이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나 잘 지내고 있어.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아빠랑 엄마도 건강하시고. 걱정하지 마. 영희도 무덤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백구야, 평안히 쉬렴. 우리는 항상 너를 기억할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 멀리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구 목소리 같아요. 만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근데
백구가 우리 곁에 있는 것 같긴 하네. 저도 그래요. 백구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 식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분식집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죠. 40년을 지켜온 그 자리에서 간판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만식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편지, 그리고 네 식구가 함께 있는 그림. 두 개의 액자가 따뜻하게 빛났죠. 여보, 우리 정말 행운아예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백구가 가져다 준 행운이야. 백구만이 아니에요. 준호도 형님도 다운이 엄마도 모두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예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구야, 저기 있구나. 만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만식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만들었고 영희는 만두를 튀겼습니다. 다운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죠. 사장님, 떡볶이 2인분이요. 김밥하고 튀김도요. 가게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 만식의 국자 소리가 어우러졌죠.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한 어린 소녀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죠. 소녀는 무언가를 느낀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만식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백구가 인사하고 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백구야, 그거 너였니? 만식은 속으로 웃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죠. 오늘도 손님 많았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계속 이래. 다행이에요. 가게가 잘 되니까. 다운이 갑자기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습니다. 다운아, 왜? 밖에서 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운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그날 밤 만식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백구를 만났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고 만식은 백구를 안았죠. 백구는 따뜻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백구야, 보고 싶었어. 만식이 말하자 백구는 만식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뛰어갔죠. 만식이 따라가 보니 저 멀리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백구는 준호에게 달려가서 그의 품에 안겼죠. 준호가 만식을 보며 웃었습니다. 삼촌, 고마워요. 백구 잘 돌봐주셔서. 아니야, 준호야. 백구가 우리를 돌봐준 거야. 백구는 착한 개예요. 삼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 백구 덕분에 나는 정말 행복해.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죠. 두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졌습니다. 만식은 꿈에서 깼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준호야, 백구야, 잘 지내렴. 나도 잘 살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식은 평소처럼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떡을 썰고 양념을 만들고 기름을 데웠죠. 영희도 일어나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다운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도 가게 청소를 도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올게요. 요리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기다릴게. 다운은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만식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가게 문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만식은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감, 끓는 소스의 향기, 손님들의 목소리.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이야기였죠. 백구는 떠났지만 백구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선물, 행복이라는 선물, 그리고 사랑이라는 선물. 골목 어귀의 낡은 분식집에서 만식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